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고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제가 서울에 잠깐 다녀왔는데 서울은 부산보다 훨씬 더 춥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서울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잘 감기 조심하시고 잘 옷을 꽁꽁 잘 싸매시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니까 코로 숨 들여 마시는데 코가 막 얼고 귀가 엄청 시리고 이렇더라고요. 부산은 많이 춥긴 하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 춥구나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유형자산 하겠고요. 네, 단호님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엄청 추워요 지금. 자, 오늘부터 유형자산을 할 건데,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었던 재무상태표, 네, 요건 지우고, 재무상태표에 틀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요렇게 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자산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고, 그쵸? 이거 다 외우라 했어요. 유동자산은 당좌, 그 다음에 재고자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요거를 당좌자산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 방법, 그리고 여러가지 처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유동자산을 딱 보면 되는데, 첫 번째로 투자자산 이야기를 먼저 하거든요. 근데 이 유배서는 아무래도 투자자산과 관련된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잘 안 냅니다. 뭐 굳이 내자면은 뭐 매도 가능 증권 정도가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뭐 또 가서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투자자산에 대한 비중이 좀 낮다. 물론 1급으로 넘어가시면 이 투자자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뭐 한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급 가면은 좀 심층적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 지금 2급 수준에서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산은 일단 잠깐 넘기고, 유형자산, 투자 다음에 유형이거든요. 요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특히 유형자산과 관련된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무조건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한 문제. 재고자산과 관련된 것도요, 한 문제에서 많으면 두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재고자산. 그리고 유형자산도 적어도 꼭 한 문제는 나옵니다. 이 전산회계 2급은 아무래도 회계 기초에서 한 20-30% 좀 나오고, 기초적인 부분 묻는 거, 혹은 계정 과목을 아느냐, 이 계정 과목이 어디 소속이냐, 이런 문제가 보통 한 뭐 20-30%,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많으면 5문제까지 나오고, 나머지는 지금 보시는 이런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론, 세부적인 거, 우리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소 한 문제에서 많으면 2문제까지 각 챕터별로 내고 있다는 거, 그걸 우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형자산을 볼 건데요. 먼저 이제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거고요. 먼저 개념, 정의라고도 하죠. 그리고 종류에는 뭐가 있으며, 이제 요거는 종류라는 말은 계정 과목이 뭐가 있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취득부터는 뭐냐면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유형자산을 취득한다 부터 시작해서 얘가 생애 주기가 쫙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보여줄 것이고, 마지막은 처분을 함으로써 얘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해서 하나씩 우선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념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념은 우선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형체가 있는. 요 형체가 있는 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유형자산이라는 그 이름 중에서 유형, 있을 형태, 형태가 있다.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1년을 초과한다라는 말. 자, 요거는 이제 비유동자산. 우리 유형자산이 비유동자산 안에 들어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 속에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된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이 말이 뭐냐면 영업 목적으로 내가 보유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 이 말 자체가 한 단어로 줄이면 영업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영업 목적으로 보유한다.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다시 형체가 있고 1년을 초과하여 그리고 영업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우리는 유형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주로 나오는 오답이 하나 있어요. 요건 아직 우리가 감가상각을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미리 이 문장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유형자산은, 자, 유형자산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요 모든이란 말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그리고 건설중의 자산, 얘네들이 바로 감가상각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얘네들이 감가상각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요거는 감가상각 가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감가상각 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요 한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던진 거예요. 모든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틀린 말이야. 요걸 던진 거예요. 그거는 또 감가상각 가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이따가. 자, 그 다음 영업 목적이라는 말 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 목적으로 요거는 땅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주 편하게 좀 쉽게 설명이 되겠죠. 땅을 영업 목적으로 보유한다 라고 하면 계정 과목 이름이 뭐가 되냐면요, 토지가 됩니다. 토지. 자, 이 토지라는 것은 유형 자산이죠. 자, 그리고 땅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면 재고 자산이 되고요. 계정 과목으로는 상품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자산이라도 어떠한 목적에 따라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땅을 투자, 내가 돈이 좀 남아 돌아서 그걸로 수익을 좀 얻어 보려고 한다 하면 투자 자산이 되면서 계정 과목 이름은 투자 부동산, 이렇게 되죠. 투자 부동산,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투자 부동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의 성질, 소속된 카테고리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걸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자, 유형자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요거는 그냥 쓱 읽어보시면 돼요. 딱 봤을 때 이제 1년 넘게 쓸 것 같으면서 형체가 있으면 거의 다 유형자산이거든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원방구, 건설중에서 얘네들 다 좀 대표적인 애들입니다. 비품은 이미 우리 예전에 본 적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품자로 끝나면 재고자산이다 하면서 제가 하지만 두 가지가 아닌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모품, 걔는 당좌 자산이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비품, 유형자산이다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유형자산의 종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구축물, 얘가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붕이 없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 정도로 아시면 돼요. 구축물이 유형자산의 종류이다만 아시면 되고, 구축물이 뭔지는 사실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굳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뭐 다 풀진 않을 거예요. 요거는 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다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문제만 간단하게 풀고 넘어갈게요. 우선 3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5페이지에서 볼 거는 일단 3번, 그 다음에 5번, 이 두 개를 볼 겁니다. 3번, 5번 두 개 볼게요. 자, 3번 읽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정의,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1년을 초과, 그 다음에 형체가 있는, 그 다음에 답 3번, 모든 유형자산이란 말 아까 틀렸다 했죠? 그리고 요 보시면 뭐 이르는 목적, 이게 바로 아까 영업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들이 그대로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요런 유형이 1번 문제부터 4번 문제까지 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자주 요런 식으로 출제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시고요. 3번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1번부터 4번은 다 같은 유형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소유기간은 1년 이상. 첫 번째 키워드. 영업활동. 두 번째 키워드. 형태가 있는. 세 번째 키워드. 요 말은 유형자산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요걸로만 묶인 것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하나씩 다 봅시다. 사무용, 업무용 컴퓨터. 요거는 비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맞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투자 목적 보이세요? 요 말 자체만 있으면 이제 얘는 투자 부동산이 되는 거죠. 투자 부동산은 투자 자산이고요. 투자 자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 판매용 보이세요? 판매용. 그러면 상품이죠. 상품은 재고 자산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풀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계정 과목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계정 과목이 어디 속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 운반용 요 자체가 이제 영업 목적이잖아요. 영업 목적. 그리고 계정 과목으로 치면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 맞고요. 그래서 답은 가와라입니다. 가와라. 2번. 됐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9번, 11번 풀겠습니다. 7번,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11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류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우선 7번부터 보겠습니다. 소유기간 1년 이상 첫 번째 키워드, 영업활동 목적 두 번째 키워드, 형태가 있는 세 번째 키워드죠. 이거 유형자산이고요. 방금 풀었던 거랑 같은 유형인 거 아시겠죠? 방금 직전에 풀었던 거요. 자, 요거 보시다시피 이걸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 거의 문제가 똑같잖아요. 순서만 좀 섞어놨죠. 자, 운반용 시계차 보시다시피 얘는 차량 운반구 이런 걸로 하시면 되고 유형자산 맞습니다. 유형자산. 그 다음 판매용이란 말 이거 보이시죠? 요것 때문에 얘는 상품이 되겠죠. 혹은 제품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제조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재고자산. 투자 목적, 투자란 단어 보이시죠? 요거는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을 쓰시면 되고 투자부동산 소속되는 카테고리는 투자자산이죠. 투자자산 소속. 그 다음 업무용 컴퓨터 보이시죠? 업무용 컴퓨터 얘는 비품입니다. 비품은 유형자산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답은 가을합니다. 지금 앞에 있었던 문제와 어떻게 문제가 다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문제를 이제 내시는 분들은 사족이지만 교수님이나 세무사들이 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매우 바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뭔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문제 내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기출문제를 다 달라고 해서 자기가 그걸 보고 조금 변형시키는 식으로 내요. 특히 2급은 지금 보시다시피 보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2급을 떨어지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고, 공부 안 하면 떨어지겠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면 2급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으시고, 요서 이제 근데 기초를 좀 잘 잡으셔야 나중에 1급 가서 고생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찾아보시면 돼요. 요거는 답은 일단 2번입니다. 요거 권자로 끝나는 얘는요, 무형자산입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유형자산이 끝나면 바로 무형자산이 있거든요. 물론 2급에서는 무형자산이 단독 출제된 적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 속에 계정 과목 하나 정도가 섞이는 수준으로 나왔지. 오케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요거 유형자산 끝나고 나면 무형자산에 대한 이론 설명은 해드릴게요. 이론 설명은. 자, 그래서 어쨌든 권자로 끝나면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1차적으로. 그렇게만 기억해도 대부분 어느 정도가 맞습니다.
자, 권으로 끝나면 무형자산이다. 그거를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자, 11번 갑니다. 자산의 분류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산 계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보세요. 구체적인 형체가 있다. 첫 번째 키워드 나왔죠. 두 번째, 판매 목적이 아닌 영업 활동. 두 번째 키워드 나왔죠. 장기간 사용. 세 번째 키워드잖아요. 이게 1년을 초과잖아요. 그죠? 자, 그럼 뭡니까? 이 말 자체도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그리고 자산 계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옳은 것은. 아닌 것도 아니고 옳은 것은이죠. 그러면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자, 1, 2, 3, 4번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품으로 다 끝나고 있네. 그죠? 그럼 뭐야? 재고자산들인가? 뭐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 상품, 제품은 재고자산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은 일단 단기라는 말은 유동자산이겠죠. 근데 앞만 봐도 얘는 재고자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냐면 당좌자산이겠죠. 당좌자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답은 1번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문제는 지금 쉽죠? 아직은 매우 쉬워요, 여러분. 아직은 일단 매우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유형자산의 라이프 사이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좀 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유형자산을 라이프 사이클 한번 그려볼게요. 맨 처음 취득을 합니다. 취득.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분을 하겠죠. 처분. 됐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우선 뭐 자본적 지출 혹은 수익적 지출 vs versus입니다. 이거 자본적 지출 대 수익적 지출 요런 사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으로 해볼까? 매 연말에 뭐를 하냐면 감가상각을 합니다. 감가상각. 뭐 딴 건 어느 정도 할만하실 건데 이제 감가상각 얘가 뭐 특히 좀 뭐 처음에 하시는 분들에게는 난이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회계를 처음 배울 때 우리가 대손 충당금에서 한번 위기를 겪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잖아요. 물론 제가 잘 설명을 드렸어요.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에 또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취득에 관련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에 대한 공부할 거고, 감가상각에 대한 공부, 처분에 대한 공부. 이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요게 이제 4가지 토픽입니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거. 일단 취득부터 가겠습니다. 취득. 자, 유형자산의 취득부터 갑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분계 연습을 미리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서 나와요. 그 이유가. 보세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어떠한 금액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첫 번째. 그 순수한 유형자산의 원가 있죠. 그게 유형자산 취득 원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부대비용이란 말 기억나세요?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 그러니까 취득할 때 그것과 관련된 비용들이 이것저것 발생할 거 아니냐. 그런 것들조차도 취득 원가에 가산해라 이런 말 했었잖아요. 분기할 때 다 합쳤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 취득세, 취득할 때 드는 세금, 취득수수료, 취득할 때 드는 수수료, 뭐 운반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취득 운반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취득보험료 이런 것도 있어요. 취득보험료는 사실은 우리가 보험료 하면 보험료 이건 1년치를 한꺼번에 내거나 아니면은 뭐 매달 내는 그런 보험료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거 요 취득보험료는 사실은 흔치는 않은데요. 많이 헷갈려 하시긴 하는데 앞에 취득이란 단어가 있으면 부대비용이고요. 취득이란 단어가 없으면 그냥 일반 보험료예요.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고, 그럼 이제 취득보험료 이건 많이 헷갈리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언제 그럼 이러한 사례가 있느냐 그런 거 있거든요. 뭐냐면 엄청 비싼 유형자산을 내가 취득하는 과정에서는요 단발성 보험을 들 거 아닙니까? 단발성 보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동차 보험은 1년 동안 뭐 기간을 두고 하는 보험이고 화재 보험 이런 것도. 하지만 단발성 보험, 그냥 취득하는 그 사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받는 보험 있죠. 그런 단발성 보험은 이제 취득보험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왔어요. 취득보험료란 말도 잘 안 나왔고, 이거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넣은 거예요, 사실은. 한 3, 4년 전인가? 그때 보기로 한번 취득보험료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목적으로 구분하시는 법은 그냥 취득이란 단어가 있나 없나만 보세요. 취득과 관련된 단어가 있나 없나만. 없으면 그냥 다 일반 보험입니다. 그런 관련된 말이 있으면 이런 단발성 보험으로서 취득보험료, 부대비용으로 보셔야 되고, 그렇게만 구분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라는 부분, 요까지 일단 볼 거예요. 2급 수준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밑에 거는 보시다시피 1급 이상이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급 하시는 분만 보시면 되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유형자산은 최초 취득원가로 측정을 한다. 맨 처음에 이제 물건 가격을 뜻하고요. 현물 출자나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요 말은 그냥 공짜로 받았다라고 생각하세요. 공짜로 받은 자산은 빵원, 내가 보세요. 공짜로 받았으니 장부에도 뭐 예를 들어 건물 받았다 시작, 건물 빵원 이렇게 적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는 그냥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시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세. 시세대로 해서 장부에다가는 건물 얼마야 이렇게 적자,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이 말은요, 구입원가, 이 말은 맨 처음에 살 때 그 자체의 가격. 두 번째 또는 돼 있죠. 또는 플러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지출된 직접원가. 일단 뭐 직접원가, 그러니까 뭐 말이 길긴 한데요, 중요한 단어는 직접원가예요. 직접원가. 직접원가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원가회계에서 나오는 단어긴 한데, 직접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직접. 이거 영어로 하면 이제 다이렉트인데요, 이거는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뜻합니다. 직접 원가라는 말은 추적이 되는 원가를 뜻하고요. 뒤에 보면 간접 원가 보이시죠? 얘는 추적이 안 되는 원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직접 원가를 포함한다는 말은 맞거든요. 근데 간접 원가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인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부대비용은 추적이 가능해야지 내가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측정도 안 되는 간접 원가? 그런 거는 함부로 포함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시운전이잖아요. 시운전비 이런 것도 포함해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이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밑에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전산회계 1급 수준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하나씩 볼게요. 문제는 1번, 3번, 4번 보겠습니다. 1번, 3번, 4번 일단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자, 다음 내역 중 차량 운반구 계정, 이렇게 계정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차변이란 말 보이시죠? 기입할 수 있는 내용. 우선 다시 봅시다. 차량 운반구는요, 여러분, 자산입니다. 자산 중에서도 유형자산이죠. 그리고 차변이란 말은 자산의 증가란 뜻입니다. 차변이란 말은 자산의 증가라는 표시죠. 위로절표. 그러면 이제 차량 운반구가 증가되는 거래는 차변에 기입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웃긴 게, 맞네. 옳은 것은이네. 아닌 것은 아니라. 옳은 것은, 오케이. 그럼 증가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차량 운반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사건들. 그러니까 이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그 거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봅시다. 1번, 기억. 차량 구입 시 취득세 지급. 요거 부대비용으로 치는 거 맞겠죠? 그럼 우리는 차량 운반구에 합친다 했죠? 그 말은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으로 쓴다는 뜻입니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구입 후 보이시죠? 요 말도 한번 보시면 돼요. 요 후. 그러니까 구입하는 당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보통 부대비용이고, 그 이후에는 보통은 부대비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자동차세.
요거 같은 경우는 부대 비용은 아니고요. 그냥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세금과 공과. 그래서 아니에요. 니은은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다음 구입 후. 또 후가 나왔네. 근데 구입 후 중에서 우리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배웠잖아요. 차량 운반구에다가 좀 큰 돈을 들여서 무슨 지출을 한다. 예를 들면 차량이니까 뭐 엔진을 아예 통째로 바꿨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차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았느냐.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는 자본적 지출이란 단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조건 자산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D가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 차량 구입 시, 요거는 이제 이 문제가 아주 논란이 많은데요. 보세요. 구입 시 자동차 보험료. 자,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요. 제가 아까 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단발성 보험에 대해서는 인정해준다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차 보험이 뭡니까? 구입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구입할 때 1년치 보험료를 미리 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년치 낸 거, 그거를 우리는 차량 운반구에 잡아 넣을 수 있느냐, 가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단발성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예, 틀렸습니다. 예, 요 문제가 이제 많이 헷갈리게 하는 문제예요. 답은 2번입니다. 기억, 디귿. 기억, 디귿. 좀 주의하셔야 돼요. 단발성 보험이냐 아니냐, 그걸 좀 구분해 주셔야 되겠네요. 우리 시험에서는 구입, 이게 그러니까 완전 한 3, 4년 전에는 구입이라는 단어만 있으면 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뒤에 거까지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건물이란 자산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밀렸는데 이거 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우선 자본화 대상 이자 비용을 일단 넘길게요. 설계 관련 수수료. 요거는 취득하기 전에 설계를 했고, 이제 뭐 설계 관련함으로 수수료 준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포함하는 거 맞아요. 요거 포함하는 거 맞고요. 포함하는 거 맞고, 그럼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지울게요. 그 다음에 취득세 포함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재산세가 답이죠. 재산세는 내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 내는 세금이거든요.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 그러니까 이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세금과 공과. 이렇게 되겠죠? 그럼 1번이 이제 뭔가가 좀 궁금해지실 건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도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 건물에 대한 이야기죠. 자, 건물은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걸 내가 취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내가 건설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내가 건물을 직접 지어 올릴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건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돈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돈을 다 들고 있진 않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출해야지. 그래서 처음에 차입이라는 걸 합니다. 차입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차입은 만기 날짜가 있겠죠? 만기 이렇게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차입을 하면요. 이 만기 날짜 때까지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이자 비용. 요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자, 차입을 했으면 건물을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건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요 기간 동안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어 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뚜뚜뚜뚜 가서 요때 이제 완성이 돼요. 요까지. 자, 그래서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가 건물을 짓는 시점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건물을 짓는 시점을 이런 식으로 제가 화살표로 나타내 보면 요 사이 기간 동안이겠죠. 자, 요거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이해 가시나요? 건물을 내가 벽돌 한 장 딱 쌓아 올린 그 시점부터 완공되는 시점까지 나는 그 건물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을 써요. 사실은 그때 애초에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다 하면서 돈이 들어갈 때마다 건설 중인 자산이 일단 쭉쭉쭉 늘어나다가 완공이 되면 그 건설 중인 자산을 없애고 건물로 바꿔버려요.
보통은 분계는 그래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면 이자 비용이라는 이 비용이 있잖아요. 이 비용이 차입한 시점부터 만기 시점까지 발생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아까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이라고 봤었던 이 건물 건설 시점, 요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냥 이자 비용이라고 비용 처리하는 게 옳으냐는 것이. 그게 아니라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요 시기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취득 부대 비용으로 봐서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고,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화 대상인 이자 비용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아시겠죠? 자본화 대상인 이자 비용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이고, 지금은 이제 자본화 대상 이자 비용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이제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모르는 게 나오면 다른 보기를 일단 먼저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명확한 답이 나오면 그게 답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답이 아니면 모르는 게 답이 되겠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4번이 좀 명확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을 4번으로 이렇게 잘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계산 문제입니다.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시오. 토지 취득가액. 우선 취득대금이 1,500만원. 얘는 당연히 오케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보이시죠? 얘도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우리가 반영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면 1,600만원 답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취득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토픽, 주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거를 언제 한번 배웠었냐면, 분계 연습할 때 한번 배우셨어요. 분계 연습할 때. 그래서 그때 한번 배웠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다. 이거는 보통 내가 취득한 이후에 발생하는 지출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취득 이후 시점. 자,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읽어는 볼게요.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지출을 말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예로는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설치, 주요 부품 교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가 자본적 지출은 큰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가치가 일단 그 자산의 가치가 높아진다. 혹은 또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내용연수 증가, 사용할 수 있는 연수란 뜻이거든요. 이걸 내용연수라 부르는데 내용연수가 증가한다라는 표현 일단 가능해집니다. 혹은 뭐 사용 가치가 높아지고 뭐 이런 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수익적 지출 같은 경우는 상태를 유지시킨다. 일단 유지란 단어가 가장 큰 키워드가 되고, 요거는 이제 소소한 비용으로서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고 치웁니다. 그래서 보통은 페인트 칠과 같은 이런 거 수선비로 처리하고, 수선비라는 계정을 많이 써요. 수선비라는 계정을 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자산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자산에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건물에다가 페인트 칠하면 수선비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건물 유리창을 교체하면 수선비로 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복사기 같은 경우는 비품인데 여기에 토너를 교체한다라는 말은 소모품비로 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는 차량 유지비 쓰면 돼요. 차량 유지비.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에 수익적 지출하였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을 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 두 문제 정도 풀겠습니다. 1번, 3번 풀어볼게요. 1번, 3번. 자, 우선 1번부터 봅시다. 유형자산에 대한 지출이다. 자, 자본적 지출인 것들 찾아라. 자, 첫 번째 냉난방 설치,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토너 교체 보이시죠? 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외벽 페인트 칠 보이시죠? 아니고요. 수선비란 말도 나왔죠? 그 다음에 보세요. 5년째 운행 중인 화물차, 엔진, 주요 부품. 자, 일단 요 말만 가지고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뒤에 보세요. 내용연수가 연장되다, 이런 말 보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2,400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좀 잘 찾아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선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우선 자본적 지출을 했을 때 자산이 늘어납니다. 제대로 했다면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수익적 지출을 했다면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하였다. 이 말은요, 내가 자본적 지출을 해야 되지만 못했다는 거죠. 못한 거는 반대로 화살표하세요. 그리고 수익적 지출을 했다고요? 그럼 결국 장부에는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비용이 이렇게 위로 들어가는 거 맞죠? 그리고 자산은 결국은 못 들어갔으니까 아래로 화살표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읽어볼게요. 자,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자산은 과소계상이다 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과소입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안되지만 함으로써 비용은 과대계상됩니다. 이것도 틀렸죠. 과대죠. 자, 그 다음 비용이나 수익이 나오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이익입니다. 이익. 왜냐면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잖아요. 요 식을 아신다면 보시다시피 비용이 이렇게 올라갔다면서요. 그럼 빼는 게 커졌으니까 남는 거는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익은 항상 자본으로 넣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본 과대가 아니라 과소죠. 이익 보이시죠? 이익은 과소 맞습니다. 답은 4번. 요거는 좀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항상 뭐 이렇게 관련된 계정 과목들 혹은 요소들, 자산이나 비용 이런 것들 위에 적으시고요. 본래대로 그냥 잘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 화살표 일단 만드십시오. 하나씩 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는 장부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대로 영향 나누고 안 들어간 거는 반대로 화살표 하면 안 들어간 효과가 반영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딱 찾아보신 다음에 있으면 항상 이익이 어떻게 될까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이익은 자본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요까지 꼭 하셔야 돼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됐고요. 우선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은 좀 설명할 게 좀 복잡하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오후 6시부터 일단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6시부터 해서 일단 3시간 정도를 일단 최소 한번 진행을 할 예정이 있으니까 예, 내일은 시간 되시면 이렇게 또 6시에 오셔가지고 같이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날씨가 또 많이 추워서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지금 이래저래 또 추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단우님도 잘 이렇게 따시게 입고 다니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